자, 28번에서 31번 문제 다음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자, 28번. 노인들은 심신의 기능이, 심신, 마음과 몸이에요.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 그러면 저하되다라는 말은 떨어졌다라는 말이겠죠. 저하되어 있으므로 집에서 방을 결정할 때 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래요.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으니까 방을 결정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여기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가급적 되도록이면 이란 뜻이에요. 1층에 방을 배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라는 거죠. 부득이하게라는 말은 위층에 배치할 때에는 계단 경사, 경사는 기울어진 정도예요. 이렇게 계단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자, 완만하게 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계단의 경사가 이렇게 너무 이거 아니고 이 정도로 이게 완만하다라는 거예요. 경사가. 그리고 난간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고 노인이 움직이는 동선, 움직이는 선을 동선이라고 해요. 동선을 따라 쉽게 켤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한다. 바닥에는 물기가 있어도 미끄럽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건 뭐예요? 노인들의 방을 배치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배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곧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가로 안에 알맞은 건 뭘까요? 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안전사고 방지, 이런 사고를 미리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험한 것을 최소화, 아주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1번이 가장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2번,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명을 밝게 하는. 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만 지금 마음이 외로운 것을 달래준다거나 아니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맞은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 내용이 외로움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3번, 노인이 마음에 드는 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자, 노인이 마음에 드는 방이 곧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답이 아니겠죠. 4번, 다른 가족들의 방과 되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것도 다른 가족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라고 하는 이 뒤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답이 아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커피를 만들고 남은 커피 찌꺼기는, 자, 커피를 만들고 남은 커피 찌꺼기는 뭐예요? 커피, 마실 수 있는 커피 말고 위에 남아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잘 건조시킨, 건조하다라는 말은 말리다, 건조시키다는 말리다라는 뜻이에요. 커피 찌꺼기는 다른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냉장고, 신발장, 화장실 등에 넣어두면, 자, 보세요. 냉장고에서는 음식물 냄새가 나겠죠? 신발장에서는 발 냄새가 나겠죠?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나겠죠? 거기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져요? 더 많아져요? 냄새가 없어지겠죠? 그런 내용이 가로 안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또 라는 말이 와요. 냄새를 흡수하는 것처럼 습기도 흡수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옷장에 넣어두면 좋다. 장마철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를 말을 해요. 그때 옷장에 넣어두면 어때요? 습기도, 물이 있죠. 물기도 흡수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반대죠. 커피 찌꺼기를 건조시키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건조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로의 앞, 뒤의 내용을 잘 알고 여기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면 좋겠죠.
그 여기서는 냄새를 잘 흡수해. 건조된 커피 찌꺼기가. 그래서 여기에 넣어두면 어떨까요? 냄새가 없어지겠죠.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나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맞죠? 제거하다라는 말은 없애다라는 말이에요. 나쁜 냄새.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화장실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화장실의 습도를,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3번, 냉장고를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커피 찌꺼기가 냄새를 잘 흡수하니까 냉장고를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자, 4번, 좋은 냄새까지 없어져서 실망할 수 있다. 좋은 냄새까지 없어질까요? 그래서 실망할까요? 이건 아니겠죠. 이것은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커피 찌꺼기의 좋은 점을 말하고 있어요.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자원봉사를 통해,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봉사를 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내 능력을 활용해요. 그러면 그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한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장점이 있대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웃과 만나는 과정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모습과 문제를 접하는 건 직접 부딪혀서 대하는 걸 접하다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실제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장점,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게도 되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는 경우도 많다라는 좋은 점을 또 더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뭘까요? 어떤 장점일까요? 이웃들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2번.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을까요? 이런 것도 아니겠죠. 3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4번.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를 이해. 자, 이게 답인 이유, 여기 보세요. 모습과 문제를 접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 왜요?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만족감을 얻겠죠. 반대로 말을 하면.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을 결정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의사의 결정에 따른다. 그렇죠. 사고가 났어요. 또는 질병이 생겼어요. 그럴 때 수술을 해야 해. 내가 수술을 해야 할까? 하지 않아야 할까? 이걸 결정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의사의 결정에 따른대요. 그렇죠. 그러나요. 의사들은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환자는 의사의 결정을 따라요. 하지만 의사들은 수술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뭐라고 조언을 해요? 자, 뭐라고 조언할까요? 자, 뒤를 읽어보면 알겠죠?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 수술이 아닌 자연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의사. 자, 여기도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 나왔죠. 또 자연적, 수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사. 그리고 자신의 담당 의사. 자,
의사가 세 사람이 나왔어요.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것에 더해서 수술을 했을 때의 부작용도 잘 알아두어야 수술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괄호 안에 들어갈 의사가 하는 조언은 뭘까요?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그렇죠. 여러 의사,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분의 의사, 3명 의사가 나왔죠. 여러 의사 의견을 들어보라고 조언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조언하고 더불어서 더해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수술하라고, 담당 의사에게 수술하라고만 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부작용이 적은 치료 방법을 찾으라고 이것만 조언을 했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도록 수술을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조언을 했어요.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에서 34번 문제,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에는 환기, 공기를 어때요? 통해서 바꿔주는 거죠. 이게 환기예요.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고 난방을 계속 하기 때문에, 난방, 추우니까 난방을 하겠죠. 계속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탁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탁해지다라는 말은 깨끗하지 않아요. 막지 않다는 거죠. 탁하다는 거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공기가 나빠진다 라는 거겠죠. 자,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위해서 실내 공기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럴 때 공기가 탁해지는 이때, 겨울이죠. 집안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통해서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쾌적하게, 이건 좋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기르는 식물들은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유해 물질, 우리에게 해를 주는 나쁜 물질을 말을 해요. 전자파, 또 먼지 등을 흡수, 빨아들여요. 공기를 맑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럼 탁하다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맑다라는 것은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데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같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일부 식물에서는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자, 일부 식물에서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흡수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2번,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오염된다. 맞죠?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 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때요? 내용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식물은 먼지를 흡수하지만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 탁하게 만든다. 아니죠. 맑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4번.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는 식물을 쉽게 키울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겨울철에 식물을 쉽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 집안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키워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용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토마토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자, 여러분 토마토 잘 아시죠?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토마토에 있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우선, 먼저죠. 잘 익은 토마토의 영양소가 더 많기 때문에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좋다. 이게 첫 번째죠. 익은 토마토. 또 그냥 먹는 것보다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대요. 조리를 해서 먹어요. 또 그리고 또 있고 그리고 있죠. 토마토와 함께 우유를 마시면 토마토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우유를 함께 마시래요.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겠죠. 토마토가 우리에게 좋지만 그 토마토에 있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것. 1번.
토마토를 조리해서 익히면 칼슘이 없어진다? 아니죠. 익혀서 먹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어요. 2번 완전히 빨갛게 익는 아니고 익은 익은 토마토에는 칼슘이 부족하다. 칼슘이 부족하다 아니죠. 거기에는 더 영양소가 더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 아니에요. 자, 3번 다 익은 토마토보다는 덜 익은 토마토에 영양소가 많다. 덜 익은 아니고 다 익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4번 영양소를 잘 흡수하려면 토마토를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 방법. 이거 맞죠? 그래서 4번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자, 사춘기는 언제예요, 여러분? 13세에서 18세를 사춘기라고 보통 말을 해요.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고 불안하며 현재의 불만이 많은 시기이다. 사춘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뇌는 감성을 조절하는 부분이 더 발달되어 있다. 더 발달되어 있대, 그 부분이. 그래서 판단보다는 반항. 자, 판단을 하는 부분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 부분이겠죠. 감성 부분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판단보다는 반항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억제 및 충동을 조절한 뇌 부분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발달하기 전이에요.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뭔가를 내가 참거나 뭔가 욱하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조절하는 그런 뇌의 부분이 발달하기 전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생길이란 뜻이겠죠.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겠죠. 어른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자꾸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걱정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사춘기에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2번 어른들은 사춘기의 아이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가진다? 아니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3번 나쁜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은 뇌의 감성 조절 부분에 이상이 있다. 자, 뇌의 감성 조절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제 및 충동을 조절한 뇌의 부분이 발달하기 전이다 라고 해야 맞겠죠. 자, 4번 사춘기에는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부분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이다. 어때요? 발달하기 전이다. 맞는 내용이죠. 내용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5번 문제. 35번에서 38번 문제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풀었던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아이의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시청 시간과 수면 시간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1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마다 7분 정도의 수면 장애를 겪는다. 그렇다면 이 말은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할수록 잠을 잘 못 잔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더 영향을 받는데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정신과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청 시간을 어찌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줄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따라서 결론이에요. 4세 미만의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시청 시간을 줄이라는 거죠.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아이들에게 주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대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니까 어때요? 되도록이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이 오면
알맞은 주제가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텔레비전을 봐도 괜찮다. 자, 이게 알맞은 주제가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린아이가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어때요? 어린아이가 텔레비전 오래 보는 것은 오래 보는 만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주제로 가장 알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텔레비전 시청과 아이의 신체 건강은 서로 관계가 없다? 아니죠.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아니죠. 지속적인 자극이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이 문제도 주제를 찾는 문제예요. 자, 이제 사람의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은 수명이 아주 길어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과거보다 오래 살게 된 것은 축복이지만, 자, 이지만이에요. 준비가 부족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된다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 평생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어야 한다.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대요. 자, 노후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은퇴 후, 내가 일을 떠난 후에요, 생활을 즐기기 어렵다. 따라서라는 말. 여러분, 아까 이 앞에 있는 문제도 따라서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다면 결론, 뭔가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따라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심 생각이나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따라서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눈여겨서 잘 읽어보면 맞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대에는 몸값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40대부터는 건강을 준비해야 한다. 또 50대부터는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때요? 20, 30, 40, 50대 모두 늙은 후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 글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왜?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제가 뭘까요? 자, 보기 1번. 자신의 나이에 알맞은 일을 찾아서 하라. 나이에 알맞은 일을 찾아서 하라. 이게 주제일까요? 아니죠. 2번. 은퇴 후에는 자신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라. 은퇴 후에 투자하라. 이건가요? 이것도 아니겠죠. 젊었을 때부터 미리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라. 어때요? 맞아요. 따라서 뒤에 있는 이 부분 20대부터 50대까지 은퇴, 보통 50대, 55세, 60에 은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수명이 연장된 것을 축복으로 알고 즐겨라. 축복이지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제가 아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TV 홈쇼핑 시장이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TV 홈쇼핑, 집에서 쇼핑을 하는 거죠. 직접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급성장,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소비자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불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불만과 피해, 나쁜 일을 당해요.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급성장하는 것이 피해 사례도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TV 홈쇼핑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서 37.5%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를
다시 구제해 달라라고 하고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TV 홈쇼핑은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 장점은 편리해요, 이용이. 그런데 일부 업체의 과장된 상품 소개, 감성적인 표현 등이 과소비를 유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내가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TV의 광고만을 보고 그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들고, 광고로 인해서. 그래서 그 물건을 직접 샀을 때는 광고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후에 광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많은 소비자들이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 여기 따라서라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 뒷부분이 주제가 되겠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발생을 했을 때 판매자,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TV 홈쇼핑 사업자, 연대한다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 판매자하고 사업자가 힘을 같이 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기를 찾아보면 되겠죠. 1번, 과소비를 유도하는 TV 홈쇼핑을 축소시켜야 한다. TV 홈쇼핑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이것이 주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2번,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정부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주제가 아니에요. 자, 3번,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3번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4번, 과장 광고를 하는 일부 홈쇼핑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자, 이런 처벌보다는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감기의 증상 중 하나는 기침이다. 그렇죠. 자, 감기에 걸렸을 때는 목이 아플 수도 있고, 기침을 할 수도 있고, 콧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그 중 하나가 기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기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라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기침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장을 초래하다라는 말은 방해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기침이 오래되면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기침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건조한 공간에서, 자, 건조하다, 뭔가 공기가 탁해지면서 습기가 없다라는 거죠. 건조하다는 건. 건조한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기침이 만성으로 잠깐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발전할 수도 있다. 만성 기침은 아침, 저녁에 심해지고 한 번 시작되면 잘 멈추지 않으며 가슴이 아플 정도로 계속되기도 한다. 이렇대요. 기침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침은, 자, 이와 같이라는 말도 따라서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래 부분이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기침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몇 번일까요? 1번. 만성 기침과 다른 질환과의 공통적인 증상을 찾아야 한다. 공통적인 증상을 찾아야 한다. 이거 아니죠. 2번. 의사들은 만성 기침의 원인을 찾아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 의사들이 개발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었죠. 자, 3번. 건조한 공간 속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자, 감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특징을 파악해라, 이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니에요. 자, 4번. 만성 기침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자, 이것이 곧 주제가 되겠죠. 만성 악영향, 나쁜 영향.
끼치다, 미친다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뜻이겠죠?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주제가 되겠습니다.